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공매도의 경고란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5% 하락한 이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뒤처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테슬라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그에 반해서 다른 작은 주식들이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M7 왼쪽 위에 코너, 거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그 주변을 둘러싼 작은 주식들은요, 전부 다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자, 일단 마소부터 보겠습니다. 마소 0.04. 이건 의미 없는 숫자고요. 애플도 0.24. 그냥 약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빠졌어요. 1.76% 빠졌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며칠 또 오르더니 또 내려가는 거고요. 아마존도 1.12% 빠졌어요. 그리고 구글 0.63 빠졌고, 메타도 0.44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죠. 자, 그리고 테슬라 4.79% 빠졌습니다. 자, 오늘 M7이 전반적으로 약세인 가운데 테슬라는 조금 더 빠진 거죠. 한 4.79까지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테슬라 소식도 들여다보겠지만, 자, 테슬라가 일단 이렇게 나홀로 빠진 것은요. 지금 테슬라로 둘러싼 너무 많은 언론들의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이제 두들겨 소위 맞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도 듣고 있겠지만 정치 관련된 거랄지 또 여전히 미국 사람들 중에 현재 그 테슬라 매장에 가서 밴들라이즈하고 또 피켓 시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있던 그런 아직도 정치적인 여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따가도 한번 또 보겠지만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기사가 나오면서 이 테슬라가 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 모습들을 이따가 한번 우리 핵심 뉴스와 테슬라 소식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에 대해서는요. 지금 언론들이 이렇게 몰아칠 때는요.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홀로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특별히 악재는 원래 오늘 이제 작은 주식들이 좀 많이 오르고 큰 주식들이 빠지는 모습인데 여기에 안 좋은 소식들이 막 몰려있는 테슬라가 좀 더 데미지를 받고 있다. 근데 이거 크게 염려할 필요는 그렇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폭풍은요,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좀 잘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 애덤 존슨이라고 하는 이 펀드 매니저 출신의 한 분이요. 또 오늘 이 인터뷰 나와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보는 또 관점들을 분석해 냈는데요. 자, 지금 그 마켓의 조정이 심하게 들어오고, 특히 이제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다가, S&P부터 시작해서 지수들이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10% 이상, 14%씩도 빠지고 그랬거든요. 지수가요. 그 지수가 그만큼 빠지게 되면은 보통 개별 주식은 20%, 30%, 40%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워낙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자, 자, 이 애덤 존슨은요, 자, 이런 시장 조정에 대해서 또 역사적 그 자료들을 좀 근거를 대면서요, 지금 이 시장 마켓의 조정은 이거 재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하나 됐죠. 지금 market correction isn't catastrophic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시장의 이 조정 자체가 그러니까 소위 catastrophe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의 재앙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it is a wonderful buying opportunity다. 그러니까 초록색을 보세요. it is a wonderful buying opportunity.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이 줍줍하기 좋은 기회인데 사람들은 이걸 다 재앙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그 과거에도 막 10% 이상 또 15%, 14%대를 빠진 적이 많았어요. 그 9번 중에 거의 8번은 전부 다 buying opportunity였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에서는요, 이거는 리세션이다,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로 빠지고 성장이 안 되면 특히 성장주들이 데미지를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곳에서 언론들에서는 시장이 거의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거죠. 탐리도 결국 상반기 소위 상저하고라고 하반기가 오히려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법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런 때에 더 줍줍하고 있죠. 벌써부터.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공포감에 쩔어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조정은요. 사실 코로나 같은 게 덮치면은 지수만 30%씩도 빠지고요. 막 그래요. 그리고 개별 주식은 뭐 40%, 50%, 뭐 70% 빠지고 수두룩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막 망할 것 같죠. 근데 그런 것만 자꾸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소식만 계속해서 퍼다 나르거든요. 왜냐? 그래야 사람들이 더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좋은 얘기보다도요, 부정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소식이라는 게. 왜냐면요, 모두가 공포가 있거든. 두려움이 있거든요. 모두가 뭔가 위험한 게 오면은 나 빼야지. 이런 생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 빨리 팔고 떠나야지. 숨어 있어야지. 비를 안 맞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포 소식, 두려운 소식을 달게 되면 다들 좋아라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런 걸 좋아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오히려 줍줍 기회로 삼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자의 심장이 필요한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해요. 시장이 주가가 떨어지면은 최근에도 보세요. 댓글에도 그런 거 많이 달리잖아요. 뭐 끝났다, 버려야 된다, 주변에 악재가 안 보이냐, 환경이 어떠냐, 온갖 이유를 대죠. 뭐 BYD가 뭐 테슬라 같은 거 BYD에 뭐 무료 배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자꾸만 이런 모든 이상한 소리들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요. 이런 기회는 그냥 무조건 우리가 wonderful buying opportunity다. 그러니까 줍줍 기회라고 하는 거. 정말 지금 buy the dip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미국의 경제와 세계 경제가 이 전망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OECD에서 발표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그로스입니다. 전 세계의 성장률이 기존에 3.2였거든요. 24년도에. 근데 25년도에 3.1%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고요. 그리고 26년도에는 3.0까지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24년도에 3.2, 그리고 올해가 3.1, 내년이 3.0입니다. 계속 0.1씩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원래 그 예측했던 게요, 한 3.3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할 때는 이제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역행한다라고 전망을 반대로 내놨어요. 저 그다음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US Annual GDP Growth입니다. 미국의 이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2% 예상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1.6까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전체 평균이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거죠. 원래 이게 예상이요. 올해 2.4%를 예상했고요. 내년에 2.1%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떨어진지 아시겠죠? 2.1을 내년에 예상했는데 1.6까지 빠져요. 지금 얼마가 빠지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지죠. 0. 뭐 거의 5가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왜 이렇게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OECD가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는 거야. 트럼프의 관세가 이 미국의 성장률도 짓누르게 되고 전 세계의 성장률도 짓누른다. 뭐 이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만 보더라도요. 지금 뭐 미국이 관세 올리니까 additional 10% 더 하니까 중국에서는 또 보복 관세 때리죠. 보복 관세 하니까 그럼 좀 더 올리죠. 뭐 다 그래요. 지금 모든 나라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세 전쟁이 펴지니까 물가가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률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각 기관들의 발표 보고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전체를 짓누른다고 하는 건요, 결국은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안 왔는데 경기 침체란 단어 자체에 경기를 일으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내리는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 아니면 그 전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은 경기 침체가 무조건 오더라? 뭐 이런 식의 데이터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경기 침체가 안 오고 미국이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비행하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미국이 저도 계속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경제가 탄탄하면서 다시 길게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자 트럼프가 오면 더 잘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트럼프 때는 이 관세 전쟁이랄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미국 경기 침체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는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겠죠 투자들에게. 그래서 시장이 지금 많이 무너진 거고요. 거기에 고속 성장률은 더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런 이 성장률이 곳곳에서 계속 데이터들이 떨어져 나오니까 주가는 당분간 계속 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인공지능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챗GPT가 나오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뭐, 많은 투자자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뭐, 거품이냐, 뭐, 아니냐, 이거 뭐, 닷컴 버블처럼 거품이다,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근데, 블룸버그 마켓에서 실제로 지금 사람들의 미국 안에서의 인공지능 관련된 걸 좀 보면요. 자, 보십시오. No longer abstract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막연하게 뭐 인공지능이 지금 뭐 우리 삶에 뭔가 아직도 막연하고 아직 현실로 다가오려면 멀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coming a part of everyday life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의 부분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안에서 보게 되면요. 이 챗 GPT를 활용하는 것이요. 생각보다 지금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뭐 간단한 문서 작성이랄지 그런 분이 작성하고 이 챗 GPT를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록들이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록도 실제로 이 머스크가 개발한 이 그록이 또 훨씬 더 지금 챗GPT도 더 나은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걸 쓰는 경우도 X 플랫폼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인공지능 자체가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데 이 챗GPT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인식하고 더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건데 그러나 알게 모르게요. 다양한 형식의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애플이나 아마존, 애플의 시리랄지 이런 것도 뭐 완전 인공지능이 아니라 뭔가 이제 뭐 좀 더 덜 완성된 이 어떤 그런 인공지능이었는데 요즘 그쪽이 오히려 변화가 느리지만 다른 쪽은요 인공지능을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뭐 메타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뭐 이게 구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삶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 한국에서는 지금 얼마나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인공지능 자체가요 많이 삶에 이제 점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괜찮고요. 써보면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발전하겠죠. 쓰면 쓸수록요. 그래서 이게 막연하고 abstract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에 조금씩 깊이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Physical AI. 즉 인공지능의 이제 진정한 어떤 승패가 갈리는 곳이죠. 바로 테슬라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과 로봇 시대가 바로 인공지능의 이제 앞으로 드러날 현상들인 거죠. 그러니까 Physical AI라고 쓴다라는 게요. 왜 그게 젠슨왕이 Physical AI라 썼냐면 여기도 보세요. Abstract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라는데 야, 또 막연하다. 뭐 어떻게 적용한다라는 거야? 라는 건데 이게 추상적인 건데 뭔가 추상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Physical AI는요.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몸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로봇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은 인공지능인데 실제로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잖아요. 그리고 운전할 때 physically 우리 대신 운전을 해주잖아요. 테슬라 FSD를 보면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사람처럼 운전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중국에서 많이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테슬라와 비교되진 거요. 근데 실제로 정말 사람처럼 운전하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physical AI죠. 그러니까 전혀 인공지능이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실제 우리 삶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저 테슬라 오랫동안 공매도를 쳐왔던, 한 지금 CEO가요, 자, 이번에 웬일인지 테슬라 공매도 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Muddy Waters입니다. 자, 이 Muddy Waters라는 이 회사의 CEO, 칼슨 블락입니다. 아래쪽 사진에 나오시죠? 자, 이 Muddy, 소위 워러라고 하는 이 칼슨 블락이, 자, 이 사람이 그 long time critic of Tesla and Elon Musk입니다. 오랫동안 테슬라에 대해서 많이 비판해 왔어요. 그리고 머스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 고등어 있죠, 여러분. 고등어랑 비슷해요. 다 그런 부류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룹들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이 워낙 그 언론에 나와가지고 테슬라에 대해서 뭐 공동으로 예를 들면은 뭐 테슬라 지지자와 또 반대자는 꼭 반대편에 나와서 테슬라에 대해서 뭐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고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머스크 자체에 대해서 허풍쟁이다 뭐가 이렇게 자꾸만 뭐 여러분들이 뭐 가끔씩 들어와서 뭐 일론 리스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가장 지금 이제 이 소위 정치적 리스크를 많이 가져다 주고 있다 하면서 그러면 투자 못 하겠다는데 그런 사람은 투자하지 마세요. 머스크 그렇게 보이면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레커멘드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머스크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요. 머스크가 제일 CEO가를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 이 사람처럼요. 머스크나 테슬라에서 그냥 계속 둘 중에 하나는 비판을 하면요. 그냥 공매도를 치거나 아니면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게 나아요. 근데 이 사람도 머리 워럴도 이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늘 오랫동안 비판해 왔는데 이게 거품이다 생각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거품이다 생각하면요 공매도를 막 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공매도도 쳤어요. 돈도 벌게 됐는데 또 돈을 많이 잃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번에 웬일인지 테슬라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뭐 정말 고점에서 50% 정도 빠졌는데 이 사람이 공적으로 나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Publicly warns against shorting Tesla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야, 니네 테슬라 공매도 치는 거 절대 하지 마. 경고한다. 이 얘기예요. 테슬라 공매도 칠 생각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결국은 지금 많은 곳에서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로 공매도 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래쪽에 보세요. 지금 이 블락이 뭐라고 하냐? I wouldn't bet against Elon Musk라고 합니다. 자, 나라면 일론 머스크에 맞서서 베팅하지 않을 거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계속 비판했지만 자기가 공매도 쳤다가 돈을 좀 크게 잃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빠지는 거 이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도 패턴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빠지는 거는 테슬라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 뭐 옛날이나 지금은 트럼프 때문에 올랐다가 트럼프 때문에 빠졌는데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이제 이 머스크를 위해서 해줄 것들을 본다면 그리고 테슬라가 뭐 자율주행이면 내놓게 됐을 때에 트럼프가 많이 도와줄 텐데 지금 잘못하다가 훅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매도 잘못 치면 정말 훅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테슬라에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이 공매도 금지, 테슬라 공매도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인생 날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날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게요. 막 공매도를 세게 친 게 아니에요. 아주 소심하게 쳤겠죠. 밖으로 나와서는 테슬라가 뭐 포드나 GM이랑 똑같다. 자동차 회사인데 왜 이렇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냐? 머스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타임도 안 지키고 맨날 뭐 허풍만 떤다 이런 얘기만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각성했어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공화당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머스크가 공화당 머스크도 트럼프를 도우면서 뭔가 사실 정치적 입지며 트럼프의 굉장히 그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트럼프 반대쪽이랄지 특히 도지가 많은 공무원들을 해고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 단기 1년 계약 맺은 그 공무원들 있죠. 그러니까 단기 한 사람들 전부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 용인했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머스크를 리스트로 올려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허락을 내려야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르는 욕도로 먹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이제는 장기 고용 되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맞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야 다 그런 기대감이 있겠죠. 근데 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은요, 운영하는 사람들의 철학이라는 게 있는 거고 지금은 미국 재정 적자를 줄이자고 하는 큰 대의를 실행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개인적으로 희생당할 수 있고 아프죠. 그걸 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국가가 망하면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가다가 뭐 여기 도와주고 저기 도와주는데 정작 자기는 공허하고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러다 국가가 미국이 완전히 폭망해 버리면요, 그냥 이제는 모두가 같이 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어찌됐건 미국을 살려놔야 된다라는 그게 지금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미국이요. 근데 이 와중에 개혁을 하고 바꾸는 과정에 뭐 머스크도 그렇고 트럼프도 계속 욕을 들어먹는 게 바로 이렇겠죠. 개인적으로 잘린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어쩔 수 없이 나타난 현상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결국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볼 때 이 결국은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굉장히 많이 보상을 해줄 거라는 거죠. 이번에 백악관에도 보세요. 자동차 갖고 가서 다 전시하라고 하는 거 보면 결국 머스크의 노고를 안다라는 거거든요. 머스크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지금 이것 때문에 불리함을 당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결국 자율주행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요, 큰 선물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지금 어설프게 치다가요 훅 간다라는 거예요. 진짜 훅 가죠. 주가가 갑자기 뛰어버릴 거거든요. 지금 뭐 조정 오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막 신나게 공매도 치다가 말 그대로 골로 가는 거예요. 훅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랜 테슬라 비난하는 사람이 공적으로 테슬라 공매도 치지 마라고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오늘 테슬라 주가가 나홀로 한 5% 가까이 빠졌잖아요. 자, 그게 이유가요, 몇 가지 이유가 막 떠서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소식들 너무 많이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정치적인 거, 또 도지 관련된 거 막 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흔들리는데, 자, 근데 오늘 사실 또 이제 5%까지 밀려나게 한 게 바로 이 소식입니다. 루미나라고 하는 회사가 본인들의 그 홈페이지에다가요, 유튜브 촬영하는 그 마크 로버트라고 아래쪽에 사진에 보이죠? 모자 거꾸로 쓰고 있는 이 친구가 뭐 항상 테슬라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 루미나는 어떤 회사냐면요, 이 사람들은 그 라이다를 개발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테슬라 초창기에는 테슬라에도 공급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테슬라가 라이다를 안 쓰고 라이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회사 주가가 소위 말해 떡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폭락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들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스크보다 우리 게 좋다. 저 테슬라의 자율주행 카메라 베이스로 하는 것보다 우리 루미나가 라이다를 기초로 하는 이 자율주행이 훨씬 뛰어나다는 걸 어찌됐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살아남으려면요. 그래서 본인들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마크 로버트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제 이 영상 촬영해가지고 테슬라 자율주행과 본인들의 자율주행을 비교했을 때에 훨씬 루미나가 뛰어나다는 걸 이걸 이제 보인 거예요. 유튜브에도 올려가지고요. 그랬더니 블룸버그도 이걸 보도했죠. 주말 동안. 자, 그래서 이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압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디오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루미나의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주가도 뛰어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에요. 자, 여러분, 테슬라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자율주행 같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진짜는 FSD고, 그 다음에 그냥 half 정도, 절반 정도 고속도로에서 뛰어난 소위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면, 테슬라를 사면 그냥 항상 자동적으로 달려 있는 게 테슬라 오토파일럿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FSD, 지금 우리가 논한 FSD를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FSD를 사야 돼요.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 FSD를 안 산 사람들은 오토파일럿만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토파일럿은 나쁘지 않은데 고속도로에서는 뭐 괜찮아요, 정말로. 근데 이런 그 도심지 있죠. 혹은 백스트리트나 뒷길이나 이런 쪽에는요, 생각보다 아직까지 약점을 노출했죠. 당연히 차별성을 둬야겠죠, FSD랑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완전하지 않아요. 소위 말해 자율주행 지금
가장 압도적인 이런 자율주행과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라이다 회사의 이 루미나가 이 마크 로버의 유튜브 이거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제가 그거 비교한 게 뭐냐면요. 테슬라의 FSD가 아니라 오토파일럿과 소위 다른 자율주행을 비교한 거예요. 루미나의 라이다를 단 거예요. 비교했더니 루미나가 훨씬 나아요. 잘 구별하고 장애물도 잘 파악하고요. 오토파일럿은 그 장애물도 잘 파악하지 못하면서 뚫고 가버리면서 막 조롱하거든요. 자, 그런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상을 그냥 자유롭게 올릴 수 있잖아요. 뭐, 누구나가. 근데 이거를 이제 루미나라는 회사는 홈페이지에다가 대문 광고처럼 올려놓은 겁니다. 그 테슬라보다 우리 루미나가 뛰어나다. 근데 알고 봤더니, 테슬라 FSD가 아니라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이제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막, 소위 backlash가 엄청 심하죠. 그러니까 뭐야, 비판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야, 이 멍충아 이러면서, 야, 이 바보야 이러면서, 야, 마크 너는 바보냐 이러면서 테슬라 FSD랑 비교해야 되지 왜 오토파일럿이랑 비교하냐.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뭐 조작된 게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실패하는 쪽은 더 강조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건 더 부각시키는 그런 식의 의도된 편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루미나가 주가가 올랐다가, 자, 근데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 굉장히 많은 그 백래시가 들어오죠. 요즘 테슬라들이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다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막 지적하니까, 아, 지금 마크가 얘가 실수했구나. 얘가 지금 이 완전히 일종의 조작이나 마찬가지구나 하니까 뭐예요? 이 라이다 개발하는 루미나 회사 홈페이지에 이 영상을 내렸어요. 이 영상을 더 이상 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거야. 왜냐? 그게 바로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비교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FSD도 아니고 이러니까 욕들어 먹는 거죠. 바보라고 하는 거죠. 진짜 테슬라 차를 타고 FSD를 경험 안 해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테슬라의 FSD 13점 버전 이상 최신 거를 경험해 보면요. 어느 누구도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지금 중국에서도 중국의 그 블로거들이 다 놀라잖아요. 근데 당연한 겁니다. 정말로 뛰어나거든요. 해보면은 와, 정말 감탄이 나와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었지? 카메라 베이스로만. 이게 여러분 테슬라나 머스크에 대해서 비판적인 눈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그거 없이 보면은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기술까지 만들지?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한다? 정말 여러분 그 머스크나 이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적인 눈이 아니고 그냥 열려서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본다면요. 그냥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간이 어떻게 이런 걸 개발했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와, 이거 좀 지나면은 정말 완전 자율주행이 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처음 그걸 타보고요. 정말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재밌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냥 자꾸 깔려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비판만 하려고 하면 비판을 그냥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되면요. 좋은 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와 똑같은 거냐면요. 여러분들 애인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혹은 와이프하고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와이프의 안 좋은 걸 찾으려면 여러분 그게 끝이 있습니까?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하면 계속 안 좋은 것만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뭐 남편이 음식 먹을 때 쩝쩝쩝 되면 혹은 와이프가 쩝쩝대면 그게 듣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계속 그냥 미운 거죠. 근데 그냥 여러분 저 사람의 저건 놔두고 나서 좋은 걸만 계속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와,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좋은 게 보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그래 보면 결국 결론은 이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볼 때는요, 이 기술, 그러니까 물론 얼토당토 안 하면은 말도 안 되죠. 근데 테슬라 FSD를 최근 걸 타보면요, 이건 여러분 말이 그냥 더 이상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 더 필요 있는 게 아니라고요. 쓰잘데기 없이 뭐 자꾸만 그 비판하려고 하니까 그걸 문제를 찾고 이게 안 되고 이러는데 그냥 기술만 놓고 보면 와, 넘사벽이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 오늘 뜨면서요. 주가까지 올랐으니까 자기네께. 근데 이런 게 뜨니까 테슬라 자율주행이 밀리나? 뭔가 무너졌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테슬라도 또 더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스페이스X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스페이스X가 지금 이제 하는 일들을 보면요, 점점 이제 상장하는, 공식적으로 이제 이 공식적인 회사로 데뷔하는 때가 점점 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면요, 이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통해서 돈 버는 법을 이제, 눈치를, 다 깠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는 돈 버는 법에 대해서요, 눈을 떴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위에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스페이스X가 어떤 걸 지금 이제 공개했냐면요, New Starlink Roam Plan for $10 per month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로밍 서비스 있죠. 여러분들이 어디 외국을 간다고 했을 때 로밍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에 $10에 로밍 이 서비스로 한 달에 10불이면 뭐 그저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Use Starlink for weekend travel for backup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 혹시 여행할 때 어딘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타링크를 사용하라는 거죠. 뭐 해외를 가건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 저 높은 뭐 산으로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인터넷이 안 터지는 곳이 많잖아요. 자, 그곳에서 그냥 여행을 할 때는 이런 걸 쓰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 인터넷 안 터지는 곳에 가서 이 소위 여행을 많이 하거든요. 한 달씩 캠핑하고 그런 데가 많아요. 뭐 데스밸리랄지 이런 데서 말 그대로 막 보름씩 한 달씩 살다 오거든요. 텐트와 그 자연 속에 있다가 오는 거죠. 사람이 또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스타링크를 연결해서 가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10GB of ROM data per month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10GB 롬 데이터를 해가지고 한 달에 뭐 쓸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루 사용량이라고 하거든요. typical use, one day use of typical인데, 여행 가서는 뭐 그냥 기본적인 거 체크하고 혹시 중요한 소식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더 사용하게 됐을 때에 뭐 이제 기가바이트당 $2 추가되고, 그러니까 돈 자체는 큰 부담이 없어요. 뭐 더 확장할 사람 더 확장하고, 뭐 사용량을 더 키울 사람 더 키워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얼마든지 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 외국 여행을 다닐 때는 이 소위 그 스타링크를 활용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스타링크는요,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런 거 가입했을 때 굉장히 많은 그 현금 흐름이 생기겠죠. 전 세계인들이 사용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내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그 스타링크가 정말 말 그대로 돈 버는데 눈을 뜨고 있습니다. 곳곳에 사람들의 지금 그러니까 이 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는 다 하고 있는 거죠. 로밍 서비스랄지 또 개인 핸드폰 연결이랄지 이머전시랄지 또 비행기 뭐 배며 전부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인터넷이 기지국이 잘 들어갈 수 없는 수많은 나라들에 이미 이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그 스타링크가 이제 현금 흐름을 충분히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냐면요, 머스크도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을 때에 이 기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캐시플로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현금 흐름이 있나. 왜냐, 이 충분한 캐시플로우는요, 기업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가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애플하고 똑같아요. 애플의 생태계 안에서 탄탄한 현금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받쳐주면은 회사가 쉽게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이 AT&T랄지 미국 T-Mobile이랄지 미국의 소위 이 통신회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근데 이 스타링크는 시장 자체가 국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전 세계에다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공위성을 하니까. 근데 뭐 AT&T를 T-Mobile은 국내에 그냥 기지국을 깔아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지상에서. 근데 미국 국내만 국한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페이스X는 전 세계로 가서 이런 걸 공급하니까 수요자가요, 전 세계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강합니까? 그 사이즈 자체가 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이제 스페이스X가 점점 더 IPO 상장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들 테슬라 투자는요, 그냥 꾸준히 장기 투자하세요. 스페이스X 투자할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페이스X와 테슬라 양쪽 다 투자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미래에 아주 기대되는 게 이 스타링크 스페이스X거든요. 아무튼 그런 미래가 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종교수였습니다.